두 번째 이제 우리가 감각 운동기를 지나면 이제 전조작기에 접어듭니다. 이제 이때 연령이 우리가 이제 2세에서 7세를 이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인지 발달을 보면 이제 표상 능력이 이제 발달하고 사고 능력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했습니다. 표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라든지 물체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그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 그리고 이제 사고력도 좀 굉장히 이때는 이제 영유아기보다는 많이 발달을 합니다. 이제 사고력이 발달하면 우리가 상상력도 따라서 이제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언어와 상징을 사용해서 이제 사고를 한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한 것을 이제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우리가 전조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어와 상징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유소 같은 데를 가면 어떤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마크만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주유소라고 그 글자로 굳이 명명을 안 해놔도 아이들은 그 표상만 보고도 저거는 무슨 주유소야라고 애들이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또 그 표상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상징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의사를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조작기는 할 수가 있는 시기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것을 상상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면서 능동적인 문학 경험이 주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책을 읽어주거나 들려줄 적에 이제 그냥 막연하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의 내용을 나름대로 이제 상상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마냥 듣는 수동적인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는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 경험이 주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상징 체계와 언어 발달이 이제 급속히 일어나고, 또 가상놀이와 상상놀이를 이제 즐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상놀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뭐 소꿉놀이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애들이 잘 놀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막 혼잣말을 하면서 놀기도 하고, 또 이제 엄마 아빠 놀이라든지 해서 나름대로 엄마 아빠를 이렇게 구분 지어 가지고 이제 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놀이 활동도 굉장히 이제 전조작기에는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화론적 사고,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기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생명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 놓인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장난감 인형을 막 때린다든지 이러면 아니 아파 아기가 아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장난감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유아와 같이 놀 적에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아마 볼 거예요. 우리가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부러 던지다든지 친구들이, 아니면 그걸 때린다든지 이러면 아니 아파 책이 아파 때리지 마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아이들이 이제 모든 어떤 물체라든지 살아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화론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론적 사고, 이것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칠판이 있고, 나를 위해서 이 공간이 있고, 이제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인간이 필요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사고가 일어나고 실제적 사고와 자기중심적 사고의 시기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각에 의존하는 사고의 시기도 한다 했습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영유아기를 지나서 전조작기가 되면 나름대로 자기의 느낌을 가지고 이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의 표정을 본다든지 아니면 교사의 표정을 본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 이제 그래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지각에 의존해서 이제 사고를 하는 거야. 엄마가 화가 났어. 선생님 표정을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지각들에서, 그리고 이미 자기가 경험해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또 그것들을 느껴서 이제
나름대로의 사고를 결정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동들에게 어떤 이제 경험과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영유아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운율이라든지 넌센스 반복이 있는 노래와 이야기를 들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조작기의 연령대 아이들이 이제 2세에서 7세니까 이제 7세 정도가 되면 이제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멀어지기도 하지만 멀어진다라기보다 이제 이런 것을 굳이 뭐 안 해도 이제 되지만 아직까지 이제 뭐 2세, 3세, 4세 아이들에게는 아직 이제 운율이라든지 좀 넌센스 있는 이런 반복이 있는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적인 이야기, 이제 어연화된 동화를 이제 들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동화의 종류에도 나오게 됩니다. 전성문학의 뭐 환상 동화라든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죠. 이제 그런 거라든지 어연화된 동화. 이제 주로 우리가 이솝 동화 같은 경우에는 거진 다 어연화가 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이제 우화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우화를 여기서 이제 거진 이야기를 하는데 동물을 사람처럼 이제 어인화해가지고 한 그런 동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동화들이 거진 그 우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솝 우화 같은 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런 동화들을 이 시기에 들려주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래 동화를 듣고 이제 읽어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래동화를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 형태로 들려주고 난 뒤에 같이 이제 한번 읽어보는. 그래 이때는 읽는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글자에 대한 이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된 아이들에게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말하는 동물들과 마법이 등장하는 가상놀이의 세계를 그린 동화를 제공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환상동화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뒤에서 동화의 종류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맹명한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하고, 그리고 이제 숨은 그림들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책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애들에게 이제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 너무 복잡한 거는 안 되겠지만 단순한 숨은 그림 찾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누적적 이야기를 들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누적적이라는 것은 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지어서 이제 이야기가 가는 겁니다. 한 스토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와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누적적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누적적 이야기 책들도 나중에 뒤에서 다뤄볼 것입니다. 그때 제가 자세하게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